저는 30년간 소화와 위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김하준입니다. 많은 분들은 감을 그냥 과일처럼 아무 때나 드시지만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절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감이 단단하게 굳어 속을 꽉 막아버리는 걸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냥 과식 정도로 넘기실 일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감은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잘못 드시면 위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위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만들어지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엔 위를 막아서 음식이 전혀 내려가지 않게 되죠.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감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한 개씩 드시거나 고구마랑 같이 드시거나 심지어 공복에 두세 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속이 불편해지면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위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덩어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단단해져요. 그러면 명치가 답답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통증까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감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언제 먹으면 위험한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위석 걱정 없이 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위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감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인 이철호 72세님은 평소 감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면 매일같이 감을 드셨어요. 명절 이후 며칠 동안 아침마다 감을 한두 개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조금만 드셔도 금세 구역질이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과식했나 보다 하고 넘겼대요. 명절에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고 명치가 묵직해지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한 숟가락만 떠도 배가 꽉 찬 것처럼 느껴지고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이철호 어르신은 이틀 정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으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발견됐는데 감과 특정 음식들을 함께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위 속에 달걀만 한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감을 매일 공복에 드시고 게다가 고구마까지 함께 드신 게 원인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철호 어르신은 다행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더 늦게 발견됐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위석을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이 어떻게 위석으로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위산과 만나면 끈끈하게 굳기 시작해요.
국내 소화기 연구 자료에서도 탄닌과 위산 반응이 위석 생성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일수록 탄닌 함량이 높아서 더 위험해요. 제가 만난 김은호 69세님은 공복에 감을 자주 드시다가 위 안에서 단단한 응어리가 발견됐습니다. 감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껍질과 꼭지 부분은 제거하는 게 안전해요. 꼭지 부분에 탄닌이 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공복에 드시는 건 특히 위험합니다. 위산이 많을 때 탄닌과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니까요. 평소 감을 언제 드시는 편인가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공복에 감을 먹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입니다. 공복일 때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아요. 그 상태에서 탄닌이 들어오면 반응이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한국위기능연구회에서도 공복과 고위산 환경에서 위석 형성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어요. 정은기 74세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 한 개를 드신 날부터 속이 묵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가 비어 있고 위산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때 감을 드시면 탄닌이 바로 위산과 만나서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은 반드시 식사 후 후식으로 한 개만 드세요. 밥을 드시고 나면 위 속에 음식물이 있어서 위산이 희석되고 탄닌의 영양도 줄어듭니다. 아침 공복감은 위 기능이 약한 분에게 특히 위험해요. 혹시 아침에 과일부터 먼저 드시는 편인가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감만큼은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고구마와 감입니다. 고구마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소화가 느려요. 국내 식품영양조사에서도 고구마 섭취 후 위 배출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고합니다. 박도영 76세님은 고구마를 구워 드신 뒤 후식으로 감을 먹고 구토가 생겼어요. 고구마 자체도 소화가 느린 음식인데 거기에 감까지 더해지면 위 속에 오래 머물면서 탄닌이 굳을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고구마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니까 탄닌의 반응도 더 빨라져요. 고구마를 드신 날엔 감을 피하세요. 고구마와 감은 함께 먹으면 위에 오래 머물러 응고될 위험이 큽니다. 가을에 고구마 구워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사실은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혹시 고구마 드신 후 과일로 감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도토리묵과 감입니다. 두 음식 모두 탄닌이 많아서 장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요. 한식생활연구소에서는 탄닌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와 철분 흡수 저하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혜 68세님은 도토리묵과 감을 함께 드신 후 배가 심하게 더부룩해졌어요.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감의 탄닌과 도토리묵의 탄닌이 합쳐지면 영양이 배가 됩니다. 소화도 느려지고 장운동도 둔해지고 위 속에서 응고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도토리묵 드시는 날엔 다른 과일을 선택하세요. 특히 빈혈이 있는 분은 이 조합을 꼭 피해야 합니다.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도토리묵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도토리묵 무침 하실 때 후식으로 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바꾸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감을 연속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감은 연속으로 먹으면 탄닌이 체내에서 누적되면서 소화 부담이 커져요. 국내 고령층 식습관 조사에서도 연속 섭취 시 위 불편감 증가가 보고됐습니다. 안지우 70세님은 사흘 연속 감을 드신 뒤 속이 막힌 듯 답답함이 심해졌어요. 하루는 괜찮아도 이틀, 사흘 계속 드시면 탄닌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날 먹은 감의 탄닌이 아직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감을 드시는 거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며칠 연속 섭취는 특히 위 기능이 약한 분께 위험합니다. 감이 제철이라고 해서 매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감을 며칠 연속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감의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식후에 드신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탄닌의 총량이 많아져서 위험해요. 한 번에 두세 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 한 개, 그것도 작은 크기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큰 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 개 드시고 싶으시다면 며칠에 걸쳐서 나눠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위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감 껍질을 벗기지 않고 드시는 습관입니다. 감 껍질에 탄닌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껍질째 드시면 탄닌 섭취량이 확 늘어납니다. 깨끗하게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꼭지 부분은 깊게 파내서 제거하세요. 그 부분에 탄닌이 가장 많이 몰려 있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물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감을 먹고 바로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 온도가 떨어지면서 소화가 더 느려져요. 그러면 탄닌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감을 드신 후엔 최소 30분 정도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특히 찬물은 피하시고 마시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세요. 이제 이렇게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더 실천해야 하는지 확장된 생활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을 더 안전하게 드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보다는 홍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홍시는 탄닌이 줄어들어서 안전성이 훨씬 높습니다. 감이 물렁물렁하게 익으면서 탄닌이 당분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홍시는 떨지도 않고 위석 위험도 훨씬 적어요. 덜 익은 단감은 특히 위험합니다. 단단하고 아삭한 감일수록 탄닌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과일이 먹고 싶다면 잘 익은 홍시를 선택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푹 들어갈 정도로 익은 홍시가 가장 안전합니다. 홍시를 고를 때는 색깔도 중요해요. 주황빛이 진하고 전체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평소 어떤 감을 더 자주 드시나요? 단감을 선호하신다면 홍시로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을 드실 때는 꼭지 부분과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감의 꼭지 부분과 껍질에는 탄닌이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요즘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유행이지만 감만큼은 예외입니다. 감을 드실 땐 꼭지 부분을 깊게 도려내고 껍질을 깨끗이 벗기세요. 과도로 꼭지 주변을 동그랗게 파내듯이 제거하시면 됩니다. 껍질은 얇게 벗기지 마시고 조금 두껍게 벗기시는 게 안전해요. 겉쪽에 탄닌이 많거든요. 깎은 감은 바로 드시는 게 좋고 오래 두시면 색이 변하니까 먹을 만큼만 깎으세요. 감 껍질 따로 제거하고 드시는 편인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철분과 탄닌은 서로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빈혈로 철분제 복용 중인 분은 감과의 시간 간격이 꼭 필요합니다. 철분제 복용 후 최소 3시간 뒤에 감을 드세요. 아침에 철분제 드셨다면 점심 식사 후에나 감을 드시는 게 좋아요. 철분제와 감을 같이 드시면 철분제 효과도 떨어지고 탄닌의 영향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심하신 분들은 아예 감을 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철분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꼭 시간 간격을 지켜주세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건 노년층의 특별한 주의사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운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에 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나이 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한 걸 단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마세요. 감 먹은 뒤 불편하시면 이틀 이상 지켜보지 말고 바로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위석은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쉽지만 커지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 점막도 약해지는데 역설적으로 탄닌과의 반응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최근 감 드신 뒤 속이 유난히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당분간 감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감 섭취 후 물만 마셔도 체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배가 꽉 찬 느낌, 명치가 답답한 느낌, 구역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위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정량 이상 불편하면 바로 검사가 필요해요. 감 섭취 후 더부룩함, 구토, 조기 포만감이 지속되면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하루 이틀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위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구토가 반복되거나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하시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는 감을 먹은 후의 생활 습관입니다. 감을 드신 후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위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거든요. 반대로 감 먹고 바로 눕는 건 피하세요. 누우면 위 배출이 더 느려집니다. 최소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소파에 기대앉아 계시거나 천천히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수평으로 눕지 않는 거예요. 7번째는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가을에 감이 제철이긴 하지만 꼭 감만 드실 필요는 없어요. 사과, 배, 귤 같은 다른 제철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는 소화에도 좋고 수분도 많아서 좋은 선택이에요. 사과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감이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다른 날엔 다른 과일을 드세요.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게 좋아요. 8번째는 가족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위석이 생긴 분이 계시다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위 기능이나 위산 분비 정도가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감 먹고 문제가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감 보관 방법입니다. 감을 사실 때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래 보관하면 탄닌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감은 실온에 두면 점점 물러지면서 홍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탄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감을 사셨다면 며칠 놔뒀다가 물러진 후에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익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빨리 드실 거면 실온에, 천천히 드실 거면 냉장 보관하세요. 10번째는 물 섭취 타이밍입니다. 감을 먹고 바로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 온도가 떨어지면서 소화가 더 느려져요. 그러면 탄닌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감을 드신 후엔 최소 30분 정도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특히 찬물은 피하시고 마시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세요. 입안이 마르시면 물로 입만 헹구시고 뱉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1번째는 식사량 조절입니다. 감을 드실 거라면 그 전 식사량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세요. 위가 너무 꽉 찬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위 배출이 더 느려집니다. 80% 정도만 드시고 후식으로 감을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과식하고 감까지 드시면 위에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12번째는 계절별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위 기능이 더 떨어지기 쉬워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위 점막이 위축되고 소화 능력이 약해집니다. 겨울에 감을 드실 때는 여름보다 더 조심하세요. 양도 줄이시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은 그저 건강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잘못 드시면 위 안에서 굳어버리는 위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감이 나쁜 과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한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특히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어요. 다만 드시는 방법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감을 드셔도 속이 편안하고 문제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조합을 피하고 식후에 적당량만 드시는 습관만 지켜도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공복에 먹지 않기, 고구마나 도토리묵과 함께 먹지 않기, 하루 한 개로 제한하기, 껍질과 꼭지 제거하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위산이 많으신 분,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은 감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래요. 평소에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위염이나 위궤양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탄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드시고 싶으시면 홍시를 선택하시고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드신 후에 불편하시면 바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석은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지만 커지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해도 참으시는 경향이 있어서 더 위험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감 먹은 후에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위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드리자면 감은 반드시 식후에 한 개만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위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 드신 날엔 감을 피하세요. 도토리묵 드신 날도 마찬가지예요. 감을 연속으로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이 간단한 규칙들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여 놓으세요. 감은 식후에 하루 한 개만 이렇게 적어 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 드리려고 할 때 식사 후에 조금만 드리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감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그때도 이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 개 드시지 마시고 한 개씩만 나눠 드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이시면 과일 나눠 드시잖아요. 그때 감을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면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 후에 조금씩 나눠 드시자고 말씀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위석으로 고생하시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 먹는 습관 자체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게 좋아요. 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과일도 골고루 드세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과일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 가을에는 사과나 배, 겨울에는 귤,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과일을 드시면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고 한 가지 과일에 과다 노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집에 감이 많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억지로 다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웃이나 친척들과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눠 드릴 때 오늘 배운 내용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아니면 홍시로 만들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온에 며칠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익어서 홍시가 되는데 그렇게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를 편안하게 만드는 하루 식사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지, 어떤 음식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식단 구성법까지 풀어드릴게요. 위 건강을 지키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그게 정답입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드시면 됩니다. 식사 순서, 식사 시간, 식사량, 이 모든 게 위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세 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감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